안녕하세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2주 만에 토플 100점 정도를 받은 저의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영어 현재 상태 우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한 미드 시트콤, 프렌즈 이런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었고요. 자막 없이. 어릴 때부터 팝송 미드를 많이 보는 편이긴 했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을 제외하고서는 그렇게 잘 하진 못했어요, 영어를. 그래서 CNN이나 토플에 나오는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지식은 전무했습니다. 우선 토플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렇게 4개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요. 리딩, 리스닝을 보고 나서 10분 쉬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스피킹, 라이팅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합쳐서 총 3시간 넘게 3시간 반 정도의 시험이고요. 총 120점 만점에서 각 부문 30점씩 되어 있습니다. 우선 저의 점수는 리딩 28점, 리스닝 25점, 스피킹 23점, 라이팅 23점으로 총 99점을 학원을 다니지 않고 취득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팁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시험 팁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팁은 입실 시간을 일찍 하라입니다. 보통 9시 15분부터 입실이 가능하고 10시에 시작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찍 해서 9시 반 정도 시험 시작을 했어요. 이게 뭐가 좋냐면 리스닝을 보는데 늦게 들어가신 분들 경우에는 스피킹하고 겹치면서 리스닝 지문을 듣는데 상당한 방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저는 무조건 유리하다고 느꼈어요. 또한 리스닝 연습을 하실 때 평소에 조금 소음이 있는 카페나 도서관에서 하시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무조건 시험장에 가면 소음이 나기 때문에 좀 시끄러운 곳에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스피킹을 살짝 엿듣는 방법입니다. 시간 조절을 하면서 본인이 옆 사람, 주변 사람들이 스피킹 하는 거 살짝 들을 수 있다. 이런 팁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옆 사람이 나가고 나서 2, 3분 뒤에 나갔어요. 제 바로 옆 사람이 나가고 바로 2, 3분 뒤에 나가서 쉬는 시간을 같이 가지고 그 사람이 2, 3분 먼저 말하면 제가 그걸 이렇게 스피킹 테스트하고 안내방송 나오거든요. 그때 미리 그걸 듣고 유추를 해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훨씬 1, 2번 문제를 유추하는 게 쉬웠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딩, 리스닝 푸실 때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조금씩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 조절을 하면서 옆 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옆 사람 나가고 2, 3분 뒤에 쉬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팁은 무조건 패러프레이징을 주의하라입니다. 제 진술 패러프레이징이라고 많이 하시는데요. 리딩 같은 경우는 무조건 패러프레이징을 한 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이 문장을 밑줄 치고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 물어본 건 무조건 패러프레이징 한 게 답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문에서 고래의 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거였는데 눈을 장면을 받아들이는 기관 이런 식으로 눈이라는 단어를 재진술해놨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무조건 그 문장 자체를 패러프레이징 해놓은 게 답이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들은 거를 재진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은 단어로 무조건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걸 받아 적은 다음에 이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살짝씩 바꿔서 하면은 점수가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팅 또한 통합형 하는데 듣고 지문을 읽고 이렇게 다시 본인이 요약하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씩 그대로 문장을 쓰는 것보다는 살짝씩 패러프레이징을 해서 문장을 살짝 바꿔서 하면 점수가 훨씬 잘 나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세세한 과목별 공부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리딩은 시간 재고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우시는 걸 추천드려요. 하루에 하나씩 저 같은 경우는 해커스 초록색 보카를 사용했고 하루에 한 과씩 외우면서 5과가 되면 다시 총 서머리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또 특히 해커스 보카 어플이 따로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무료 사용하실 수 있어요. iOS 체제인 아이패드나 아이폰에서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팁이 보통 마지막 10번 문제에서 고득점이 결정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기가 6개 있고 그 중에 3개 지문을 잘 요약한 거를 고르는 문제가
마지막 10번 문제인데 그 3개가 정답이고 나머지 3개가 오답인 것들 중에서 저는 그 오답 3개 중에 2개는 사실과 다르고 1개는 지문엔 있지만 마이너한 거라고 느꼈어요. 즉, 보통 정답을 찾으실 때 이 정답이 뭔지 찾으면 좀 아리까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답을 먼저 걸러낸 다음에 정답을 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실과 아닌 것 2개.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사실이 아니고 이렇게 지우면 4개가 남는데 그 4개가 딱 헷갈리거든요. 원래 마지막 2개에서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딱 다른 오답인 1개는 마이너한 거구나. 이게 좀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 마이너한 문장 같다. 그러면 그걸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닝에서는 세세한 부분을 너무 노트테이킹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흐름을 따라가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흐름을 따라가고 전문 용어 같은 거 막 많이 나오잖아요. 대학에서 나오는 용어. 그런 거는 그냥 영어로 막 뭐지 하지 마시고 그냥 한글로 대충 발음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뭐 헐벌러스 이러면은 그걸 막 이거 영어로 쓰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냥 허보 이렇게 한글로 대충 써놓고 이렇게 이렇게 노트테이킹을 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는 템플릿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정말 템플릿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텐데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살짝 엿들은 다음에 문장을 외웠어요. I would definitely go with this. And first of all, what's my most attractive point of it is that 하고 예시를 넣으시고 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What's my most unattractive point of it is that 이렇게 이미 문장 하나하나씩을 외워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템플릿을 무조건 외우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맞춰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지 않고 혼자 했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토플 스피킹 30 이렇게 하시면 엄청 많은 영상들이 뜨거든요. 그런 영상들을 보고 혼자 집에서 따라했는데 그게 시험장에 가다 보니 약간 긴장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하는 바람에 시간들이 좀 남아서 좀 정리가 잘 안 된 느낌이라는 걸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던 것 같고 라이팅 역시 템플릿 활용이 무조건 중요합니다. 또 독립형 할 때 본인의 의견을 이제 쓰는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 뭐 무슨 수치, 조사 자료 이런 예시를 쓰면 오프 토픽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 토픽이 나오면 무조건 20점 아래로 훅 점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예시를 드는 것보다는 본인의 주변 경험 한 사람의 예시를 들어서 그걸 깊게 파고드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는 남동생이 인터넷 때문에 친구 사귀는 걸 어려워했었는데 극복했고 그로 인해 다른 학교 생활도 재밌어지고 성적도 올랐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변 사람의 사례를 이용해서 지문을 전개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다양한 이유를 막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단 오히려 세밀하고 짜임새 있는 게 포인트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이유 한 가지만 써서 그 한 가지 이유로 3가지 예시를 들면서 지문 3개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거 3개의 지문 있잖아요. 그거를 한 가지 이유로만 계속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썼는데 28점인가 그렇게 고득점을 받았다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짜임새 있는 글을 쓰는 게 중요하지 예시가 뭐고 이유가 뭐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오히려 점수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특히 독학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저도 독학했기 때문에 피드백을 좀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한두 번씩은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고득점 하기 쉽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커스 홈페이지를 가도 피드백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고요. 뭐 주변 사람들에게 한두 번 돈을 조금씩 주더라도 피드백을 한 번씩은 받아보시는 게 스피킹 라이팅 같은 경우는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재를 살짝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제가 사용한 해커스 토플입니다. 해커스 토플 교재이고요. 그 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는 인터미디어트, 해커스 인터미디어트 사용했고 리스닝은 똑같이 해커스 인터미디어트, 토플 이
책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스피킹 라이팅은 유튜브에서 템플릿만 몇 번 찾아보고 바로 시험 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해서 꼭 토플 고득점